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요 중에 세 번째죠. 자력양성, 지자본의 다음에 타자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라 그래서 수행문에 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타관리, 이 대타관리가 바로 신학문이거든요. 대타의 위력 속에 내가 산다는 것이고, 또는 대타의 대상들이 바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적, 절대적 은혜의 관계이면서 그 대타가 하나로 낙원사회, 어떤 평등사회,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상의 이 대타관계, 그리고 이론상의 자기 내면의 속성관계. 그래서 이 외적 대타관계요, 내적 자기관계다.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어떤 사은의 인과에 의한, 없어서는 사은의 관계더라. 그래서 이 사은은 우주만유 전체에 대한 신앙이죠.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 그런데 우주만유가 아니, 여기 우주만유고, 그 우주만유 속에서 가장 또 중요하다 그럴까, 체령하다 그럴까, 역할이 큰 대상이 있더라. 그게 누구요?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불공법을 내놓은 것이 바로 사요입니다. 인류에 대한 불공법이에요. 인류에 대한. 그래서 이 인류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사는데,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함께 이 인류가 어떤 평등 낙원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봤더니, 첫째가 바로 이 사요의 첫째인 자력양성이더라 이거예요. 즉 자기가 정신, 육신, 물질로 일단 힘을 기를 때 비로소 어떤 그런 사회를 이룰 수도 있고, 자기가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력을 양성하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해? 배워야겠더라. 누구에게? 지자에게. 그래서 이것은 차별법이라고 그래요. 차별을 통한 평등사회의 어떤 구현이죠. 그 어떤 차별이냐? 근원적 차별이 아니라 지위에 대한 차별법을 통해서. 왜? 능력은 차이가 있고, 지혜가 차이가 있고, 역량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만 명도 먹여 살리고, 어떤 사람은 30만 명을 다 굶겨 죽여. 왜? 그것은 능력의 차이더라. 그래서 그 지자를 본이 해야 하더라. 누가? 이 자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 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요. 누구죠? 여기 누구요? 나요, 나. 내가 자력을 키워야 하고, 내가 지자가 되려면 스승을 삼을 줄 알아야 해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력을 기르고 싶지 않으세요? 자력이 있으면 육신의 자력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 그죠? 정원교도님, 누워있으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도 부러웠지? 아플 때는 그래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부러워.
근데 걸어다니는 놈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 또. 걸어다닐 때는. 그죠? 그래서 정신의 자력이 있다. 이거 얼마나 좋을까? 에? 정신의 자력이 있다. 얼마나 좋아? 물질에 또 자력이 있네. 자력이 있다는 건 자유가 있다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이따가 이제 제가 소개할 거예요. 물질은 나쁜 놈인가? 에? 물질은 원죄가 없어. 물질은 뭐죠? 부처님이죠. 에? 그죠? 사은에 해당되죠? 우주만유에 들어가죠, 물질이. 예. 그런데 내가 그러면 자력을 양성하고 지자를 본의해서 내 힘을 길렀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밖으로 또는 밖으로 대타적으로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먼저 타자녀 교육이더라. 여기서 타자녀 교육 그랬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교화, 교육, 뭐 자선 또는 뭐 훈련 이게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드로 그냥 롯데그룹이 다 철수를 하죠. 지금 중국에서. 그죠? 그래갖고 그냥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뭐라 해도 일본에서 뭐라 해도 북한에서 뭐라 해도 러시아가 뭐라 해도 중국이 뭐라 해도 우리가 별로 내부에서 큰 소리 치지만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를 못 쳐. 왜 그래요? 왜 그러죠? 힘이 없은 거죠. 자력이 없는 거고, 그죠? 우리가 제대로 배우질 않은 거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빨리 배웠다고. 우리는 그 훌륭하신 대웅님께서 세국정책을 딱 해갖고 우물에 매가지고 더 늦어버렸죠. 에?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무지해버리면 세상의 흐름의 변화에서 이 열린 사고를 갖지 못하면 그 전체 대중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 타자녀 교육, 몇 사람만이가 아니라 몇 사람의 인재, 영재 교육도 해야 합니다. 이 타자녀 교육에는 영재 교육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녀도, 내 동네 사람만이 아니라 내 지역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아이들까지도 다 교육을 하는 내용이 돼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도 그러고 또 그것에 대한 기관이나 시설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게 있는데 그게 보면 그 2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산종사님 그 교리 실천도에 보면 그 박스 중간에 그 타자녀 교육 중간에 그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오늘은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살았는가 그랬죠. 근데 그 가르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가르치고 직접 가르치고 간접으로 가르치고 돈으로 가르치고 후원하고 재단을 세우고 시설을 세우고 근데 그것을 몰아서 가르친다고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거 같이 읽으시죠. 개인도 의무장악, 사회도 의무장악, 국가도 의무장악, 세계도 의무장악, 교단도 의무장악. 사실은 말이죠. 원불교 교도는 의무장악을 해야 합니다. 의무장악을 해야 해요. 이건 신앙의 대상이고 인생의 요도입니다. 의무장악을 법으로 내놨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것을 배워서 의무장악을 배워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법률 보훈이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요도를 실행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낙원세계, 개교 동기에 맞는 그 낙원 세상을 우리가 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뭐죠? 공도자 숭배. 그래서 보세요. 지금 회사나 교당도 마찬가지.
어떤 학교도나 어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정신, 육신, 물질로 자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공부. 그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대타적으로 주변이나 역할, 교육 장악을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박수 쳐줘야 해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해.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야. 여기는 자력보다는 어떻게 들러붙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자는 개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타자녀 모른 체하고, 배운 사람은 내가 돈 들여서 배웠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배웠는데, 옛날에 나 시골에서 병원을 개업한 의사가 있었어요. 시골 할매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젊은 의사가 그 환자 할머니를 무시하는 그 눈빛과 말투를 보고 되게 내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과연 우리가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군림하고 이용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걸 베풀어서 가르쳐주고 후원하고 학교를 세우고 장학재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지,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모른 채 하는지, 내 개인주의, 가족주의만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지. 그 다음에 공도자 숭배. 공도자, 아이고 선거 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 그럼 또 없는 사람 뽑아놓고 또 앞에다 세워놓고 이랬다 저랬다 시비해. 일이라는 건 시비예죠. 그죠? 시비예요. 물론 비판도 하고 의견도 내지만 그 공도자로서 때로는 뽑아줬으면 합력할 건 합력해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채워줄 건 채워줘야 하는데, 네가 회장이니까 네가 해라. 그리고 그 공도자를 권력의 탐욕자로 바라봐. 그렇게 하면 누가 공도자가 나오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떻게 평등 사회가 되고 어떻게 낙원 사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가 자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원불교도 지금 사드 때문에 재가와 출가가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하고 있어. 더 들어가면 뭐예요? 사드 문제입니까? 나라가 자력이 없으니까 사드를 갖다가 그냥 갖다 놓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형국이잖아요. 왜? 자력이 없으니까. 국력이 없으니까. 왜 자력이 없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왜? 배운 놈이 지만 이용해 먹고 지만 잘 살고 지만 배부르게 살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는 독립운동 후손자들은 가난하게 살고 말이죠. 일제 앞에서 경찰했던 놈은 지금까지도 잘 살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단체 국가가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어떤 이 세계가 정말로 서로 평등 낙원 세계가 되려면 정말로 공동체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자력이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냐. 더 나아가서 자력을 기르고 배운 사람은 반드시 대타로서 타자녀와 공도자 숭배 부분에 진입을 해야 한다. 이따가 나와요. 배운 사람이 가르치지 못하고 지만 배불리 퍼먹고 산 놈은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사은의 진리의 빚쟁이야. 근데 과연 우리 문화 속에서 가르치려면 잘난 척 한다 그러고 그런 문화가 많아요. 중간에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어떤 그 단체나 기관도 발전하지 못한다. 어떻게 완벽하게 다 지식을 다 갖춘 뒤에 교육을 합니까?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순환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이치가 있더라. 제가 지금 사유 이야기했는데 원불교 교리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현실 세계에 우리 나라나 우리 민족이나 우리 국가나 또는 우리 원불교 내에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타자녀 교육도 이제는 많이 됐어요.
교육기관도 많이 세워졌고요, 사실은요. 옛날에 비하면. 그죠? 나는 지금 학사 세워놓고 그냥 줄 서버릴 줄 알았어. 아, 학사 들어오면 무료잖아, 거의. 한 학기 살면 내가 100만 원 이상 장학금을 도진한 장학금에서 받아갖고 줘요. 그리고 뭐 지그들 관리비밖에 안 들어가. 모든 시설 다 넣어줬어. 자기 용돈 쓰는 것 외에 돈이 남아요, 오히려. 그런데도 안 와. 왜 안 와요? 어? 오늘 우리 소연이 엄마하고 통화했는데 주위에서 소연이 엄마한테 근데야 아이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 학사에다 넣어갖고 주위에서 그런대요. 아이고 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세상에 그냥 딸을 왜 거기 가서 고생시키냐고. 내가 그냥 고문하기 위해서 학사를 세워버렸구만. 에? 고문하기 위해서. 그런데 타 자녀에 대한 관점이 말이죠. 이게 뭐죠? 왜 타 자녀 교육을 하겠어요? 먼저 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말이 타 자녀지 무슨 이야기예요? 예? 이 타 자녀는 뭐예요? 사은님이요? 일원상이에요. 나와 둘이 아니에요. 먼저 이것이 출발지예요. 그래야 타 자녀를 적극적으로 아까 의무장학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법의 등급에 출가의 조항에 보면 뒤에 나옵니다. 레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학. 내학. 출가인은 반드시 내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출가인은 일원상 나요. 즉 시방일가거든. 응? 시방 오가의 권속이라고 그래. 내 가족이거든. 출가인. 그러니까 국한을 넘어서는 출가이죠. 내 자녀, 네 자녀 국한을 넘어선 게 출가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그 배울 기회에 젊은 아이들이 배울 기회에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시설이 없어서 뭔가 인연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돼 있다. 손을 내밀겠다. 그게 레학이야. 앞으로 배우는 후진을 위해서 반드시 교육에 의무장학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맞아요? 원불교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 합니다. 뭐예요? 첫째는 교화죠. 그 다음에 교육이죠. 자선이죠. 말이 교화교육 자선이지 이게 하나지. 그죠? 그죠? 예. 네. 그래서 먼저 타자녀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타자녀는 내 자녀다. 사실은. 맞아요? 모르겠지 아직. 어떻게 내 자녀요. 너무 시키지. 이론상 자리에서는 이게 시방일가로서 정말로 이 나라는 이 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개인주의 가족주의로 사는 사람들, 요새 뭐 신민주주의 공부를 해갖고 개인주의 가족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주관과 객관을 많이 따져요. 근데 진짜 주관이라는 건 뭐냐면 무아의 주관이에요. 무아의 나예요. 무아의 나에 바탕한 이 주관이기 때문에 주객이 없는 거야, 본래. 근데 이 지금 요새 이 세상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이 학을 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주객이 없는 가운데 주객이야. 근데 철저하게 나라는 것이 있는 가운데 나누무 세계에서 주객으로 논아. 그러니까 타자녀가 절대 타자녀지. 예? 근데 이론상 자리는 이 대자리로 갔을 때, 이 이론상 대자리는 자타가 없어요, 자타가. 자타가 분리야, 분리. 본래 그래, 본래. 그러면서 소자리로는 뭐죠? 분명히 또 자타가 논아지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유무자리로
자타가 어떻게 돼? 내 자식으로 됐다가 나무 자식이 됐다가 우리 아버지가 됐다가 우리 마누라가 되기도 하더라. 이게 우주의 원리야. 이것을 먼저 모르면 철저한 아까 타자녀가 마치 그냥 ARS 한번 불쌍하니까 눌러주는 이런 교육의 관념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 원불교의 그 교법은 그게 아니다. 맞죠? 예? 예. 막 겁내 날아가네. 오늘 피곤한가 내가. 자, 거기 3페이지, 그 인쇄물 3페이지고 우리 교전에 정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타자녀 교육. 예. 영어로는 그 educating others children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일상수용요법에서는 7조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예. 여러분, 지금 이 생에 이렇게 지혜가 총명한 사람들 있죠? 머리가 좀 아까 지자인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왜 그런지 알아? 하늘이 불평등해서 그러지. 예? 아버지 탓인가? 예? 아까 지자 본이라 그랬죠. 그죠? 이 지자에게 우자가 불공하는 것이 지자본이야. 근데 이 지자는 다시 우자에게 불공하는 것이 그 타자녀 교육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지자와 우자는 분야별로 지자와 우자나요. 분야별로.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운동에 대해서 지자. 어떤 사람은 뭐 과학기술에 대해서 지자. 어떤 사람은 생활상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법률이나 뭐 세무회계에 대해서 지자. 다양하게 다 지자가 있죠. 그래서 고정된 지자 우자가 아니죠. 그래서 지자본의와 공도자 숭배는 같은 이 지혜의 관계인데 서로 보완적의 관계더라. 순환의 관계이기도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낙원사회, 이 문명사회,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우주만유 전체 불공에서 특히 인간에 대한 불공이 필요한데 그 인간, 이 인류가 어떻게 불공을 하냐 그 자력을 세워야 하는데 그 자력의 첫째는 배우는 불공이더라. 그럼 나만 배우면 되냐? 바로 또 다른 내 주변에 많은 우리 한 그 이론상의 그 사은 대상들, 처처불상의 대상들에게 바로 이 참 교육의 기회 또는 교육의 어떤 제공, 어떤 교육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다 중요한 직업이죠. 그렇지만 이 교육과 교화, 훈련, 그러니까 제일 교육을 잘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요. 성자들입니다. 가장 교육을 잘하신 분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이론상의 인류 전체에 대한 불공을 가장 근원적으로 하신 분들이 바로 성자들이더라. 타자녀 교육을 가장 잘한 분이 성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자들이 타자녀들을 잘 하는 그 교육의 방법 중에 뭐죠? 법을 내놓으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인류 사회에 문명한 낙원을 건설하기로 하면 무엇보다 먼저 전 인류가 문명인이 되어야 할 것이요. 그러자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자타에 국한이 없는 교육의 정신을 양성하고 널리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사회, 국가, 세계가 다 같이
교육기관을 많이 만들고 장학 제도를 널리 실시함으로써 누구나 잘 가르쳐 문명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평등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예, 교육 평등. 여러분 이렇게 한 동네에 몇 집이 살아. 근데 A란 동네는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살아요. A란 집 식구들은. 근데 B란 집 식구들은 공부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해갖고 헐나게도 못했어. 응? 여러분 저 미국 가보니까 그러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동네는 이렇게 좀 이렇게 깨끗하기도 하고 뭐 교육시설도 좋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동네는 그냥 쓰레기도 많고 그냥 너무 그냥 저녁에 돌아다니기도 못하고 뭐 놔두면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A란 아까 잘 사는 사람 집 옆에 B란 사람이 살아봐. 겁나게 못 사는 사람이. 못 산다는 것은 약자라는 거고 무식하다는 거고 가난하다는 거고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낫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가서 일을 해줄 수도 있고 훔쳐올 수도 있고, 그죠? 이 집 손자 두드러 패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관계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지금 타자녀 교육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원불교가 한 게 뭐죠? 대안학교죠.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자체에서 볼 때는 일명 일당백들, 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당백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는 다른 애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아웃, 퇴학을 시켰다고. 그럼 그 퇴학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어? 너는 여기 피해 주니까 나갔어, 나가. 그랬는데 그게 다냐고, 교육이. 어찌 내다 버릴 중생이리요. 우리는 그 중생을 잡아다가 불공을 해서 바꿔준다. 바꿔준다. 그러니까 국한이 크면 그 사람이 만약 교육의 기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되겠어요? 전과 10범, 15범. 그죠? 우리 손자가 언제 당할 줄 몰라. 손녀가 언제 당할 줄 몰라. 그놈한테. 그러잖아요? 차 타고 가다 두드러 맞아버릴지. 오다가 그냥 가방 뺏겨버릴지. 겁탈을 당해버릴지. 어떻게 하냐고. 쉽게 말해서 배우지 못한 자가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배우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잘 살 것이며, 배우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인격이 높을 것이며, 어떻게 양심을 지켜갈 것이며, 어떻게 예절을 지켜갈 것이며, 어떻게 남을 얼마나 배려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런데 원불교의 타자녀 교육 정신에 의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 더 들어가면 한 지역이 되는 거고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손잡고 잘 사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반드시 손을 여기다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내 새끼 손자를 위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해. 손자를 위해서라도. 자, 읽으시죠. 원문을. 1. 타자녀 교육의 강령 43페이지입니다. 정전. 시작.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호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자, 먼저 아까 타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해드렸어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교육이 뭐예요? 교육. 우리 정산용사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교육은 이 세계를 진화,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가 문명케 해준다. 그리고 어느 단체든 간에 흥망이 바로
교육에 있다. 그죠?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원불교가 이렇게 큰 것도 스승님의 은혜이지만 그 스승님이 뭐 한 거예요? 바로 법으로서 교육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근 100년밖에 안 됐는데 뭐 세계 22, 3개국을 이렇게 벌써 진출을 해서 미국에 뭐 대학원까지 있고 학교 교육기관이 막 28개나 가지고 있고 불과 100년밖에 안 된 이것이 우리 원불교가 그것은 뭐냐? 바로 교육훈련이다. 교육훈련이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요새 원불교가 교화가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대요. 근데 원불교만 그런 것은 아닌데 다른 데도 그러기는 해. 근데 요새 신입사원이 왔다 회사에 그럼 뭐부터 시켜요? 일부터 안 시켜. 신입사원 교육훈련을 시키지. 그죠?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사찰, 백발백중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교육관이 있고 반드시 그 사찰은 교육이 있어집니다. 제가 볼 때 원불교 안 되는 기관이나 안 되는 교당, 쉽게 말해서 좀 발전이 더딘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훈련의 어떤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가. 솔직히 말해서. 교육훈련을 하면 마음이 살아나죠. 그죠? 살아나죠. 주인이 나옵니다. 주인이 나와요. 예. 깨어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발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교육훈련에 관심보다는 그냥 사회에다가 자력을 양성할래? 그래. 그럼 먼저 배워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배울 기회를 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야 자력이 양성되고 그 집단 단체가 성공한다 그랬잖아. 근데 애들 교육훈련에다 예산과 인력을 안 쓰고 딴 데다 그렇게 많이 쓰는가 모르겠어. 에? 다들 바쁘대 그냥. 무엇에 바빠야 해요? 에? 엄마 아버지가 죽으라고 바쁘다고 새끼 교육을 안 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 그놈의 집안이. 에? 막판에 그냥 곤란하겠죠? 우리 교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지구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교육훈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냐. 응? 여러분 깝깝한 사람이 좋아? 이야기가 막 팍팍 통하는 사람이 좋아? 에? 이쁜 사람이 좋지? 제가 이렇게 교무하면서 살면서 제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화기가 올라올 때가 어떤 때냐 보니까 깝깝할 때더라고. 깝깝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화기가 올라와. 이렇게.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예. 근데 자꾸 올라와. 답답한 게. 자, 교육의 강령에 첫째, 기관이 편소했다 그랬습니다. 기관이. 그죠? 예. 이따가 이제 그 결함에 나옵니다. 편소했다는 것은 작았다는 것, 즉 많지 않았다는 것고 한쪽에 치우쳤다는 것이 편소지요. 편착됐고 적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한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한. 그러니까 내 새끼 아니면 아니요. 그죠? 요새 세계적인 큰 장학재단을 보면요. 나라를 넘어버립니다. 예. 나라를 넘어서 장학재단을 운영합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나라는커녕 그냥
옆집 애기도 몰라라고 그냥 내 새끼만. 응? 그런 국한, 그 정신적, 마음적, 그 내적인 어떤 그 마음이 열리지 못한, 심량이 넓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세상의 문명이 지체됐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그러려면 뭐 있어야 해요? 예? 확장하려면 뭐 해야 해요? 거기에 대한 정책이 입안돼야 하고 예산이 편성돼야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관심과 문화가 형성돼야겠죠. 예. 그래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이 자타의 국가는 이 안으로 그런 심적인 내용이 동기부여가 돼야 해요. 그래야 기관을 설치하고 장학회를 만들고 또는 장학 후원을 하고 직접 간접 합력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분명히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노무 자식은 노무 자식이라는 그런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국한에서 벗어나지가 못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부도 못한 내 손자한테 돈 다 주고 공부 잘하는 그 응? 우리 다른 집 새끼는 교육의 기회도 못 갖게 말이에요. 그렇게 국이 좁아갖고 어떻게 돼요? 에? 내 새끼만 내 손자만 그냥 주려고. 여러분이 교당에다 내는 유집 있잖아요. 기도비라든가. 이게 다 알고 보면 원불교 기관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교육, 교화, 자선 3대 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는 유지비가 이걸 다 해요. 교화로만 쓰지 않고 교육에도.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원불교에 따로 있죠. 교육기관을 내세운. 그러나 교당이라고 하는 이 교화기관은 교육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당 자체 내에서 아까 학사를 한다든가 또는 모르게. 저는 장학금 절대 이름 밝히고 준 적이 거의 없어요. 많이 줬어요. 나는 제일 싫어 그게. 오락해 갖고 카메라 불러놓고는 누구 얼마 그러면서 장학금을 줘.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받고 싶겠어. 돈은 받고 싶은데 나가고는 안 싶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뒤로 줘요 조용히. 대신에 네가 커서 너도 네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후진이라고 그랬죠. 모든 후진. 예, 이쁜 놈만이 아니라 나하고 가까운 놈만이 아니라 모든 후진을 두루교육. 두루교육이라는 건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겠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과학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 또는 예절교육, 정신교육, 도덕교육 다양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두루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예. 일체의 동포가 다 같이 낙원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 예. 저는 다음 생에 내가 학사생으로 올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뀐다니까? 몸 바꾸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예. 자, 정산종사는 세전에다가 아까 그렇게 해놓고 거기 보면 세계 진화, 인류 문명, 그 다음 흥망성쇠 좌우 이렇게 해놨죠. 그래놓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장 자기 인격으로 대우받고 자기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교육이 있어야 한다. 첫째. 그 다음에 이 다른 가정사회 국가 밖으로도 교육이 없으면 유지 발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유지 발전이. 그래서 그 교육은 그러면 언제 할 거냐? 사람은 사람인데 언제부터요? 대학 가서부터요? 초등학교 들어가부터요?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요? 어디서부터 해요? 태교? 태교부터다. 태교. 분명히 다릅니다. 태교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 이게 정산종사님 종업사 시절에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정산종사 어머니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정산주상 같은 사람을 낳았어요? 물었어. 그러니까 정산주사 어머니가 나는 깍두기도 그 무 쓸다 보면 옆구리태기 나오는 거 있죠 여기. 나는 깍두기도 옆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먹었는가 모르겠지만. 그 뭐냐, 이거 깍두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조심했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지금 소중한 생명이고 그대로 부모로부터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환경이고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기도도 해주고 좋은 법문도 읽어주고 좋은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말하고. 근데 장 임신해놓고 별 소리를 다 하고 별걸 퍼묻고 장 해갖고 아이가 이상한 놈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막 돈 써갖고 이 아이한테 장 어째 저런 놈이 나왔다냐 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되나 이게. 처음에 잘못해버렸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도 태교 교육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정산유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태교에 대해서. 그 목탁 소리가 태교에 아주 좋답니다. 예, 이 나무로 들리는 목탁 소리. 예. 그리고 음악은 후천적이거든요. 예. 그 음치 여기 있죠. 엄마가 음악을 안 들어준 거야. 음치들. 전 세계 음악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음악은 후천적이라 엄마가 음악을 가까이 안 했어. 그러면 아이가 음치예요. 아니면 어릴 적에 노래를 한 번 했는데 너는 되게 못한다 이런 소리를 했으면 그 사람이 음치가 돼버려요. 어릴 적에 희망을 넣어줘야 하는데 아주 그냥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아이한테 말이야.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못해도 제일 잘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는 진짜 그림도 못 그렸고 노래도 못했고 운동도 못해. 근데 제일 잘한 거야 지금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아이를 유아교육에서 키워줘야 하는데 막 너는 누구보다 못한다 막 그래버려 그냥. 그러면 가가 그냥 이제 그건 안 해버려. 그래갖고 그쪽 분야에 이제 젬병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치가 되거나 운동에 이제 몸치가 되거나 막 그 아이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무한히 있기 때문에 그런 복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교육, 쉽게 말해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냐? 아까 지자본의를 잘한 사람입니다. 지자본의를 잘한 사람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게 돼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임신해갖고 이 나쁜 놈 나와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나쁜 엄마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어쩌든지 제일 좋은 놈 나와라 하거든. 근데 나올 때 왜 이렇게 다 달라요? 지가 지은 것도 있고 태교나 이런 것도 부모님이 어떻게 했느냐, 또 부모님의 지혜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다 인연관계가 얽혀져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이제 교육은 크게는 아까 뭐 예절교육, 먼교육, 명교육 그러지만 과학과 도학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일단은 과학과 도학이다. 예, 크게는. 여러분들 요새 정치인들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정치인에서 물러나고, 자식교육 잘못했더니 그냥 우리 경기도지사가 대공까지 꿈꿨는데 지금 배려버린 것 같아. 예, 왜요? 자식이 2번이나 그냥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교육감 하려는 양반도 그냥 얼마나 자식이 얄미웠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는 교육감 하면 안 된다고 그래버렸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학벌만이 아니라 이 심적, 마음의 도덕교육도 필요하고, 또 예절, 태도, 언어, 모든 문장, 글씨, 예? 이런 건강, 모든 교육이 다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많이 하는 직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학술이라든가 문화, 예술 이런 것도 다 교육에 들어간다. 그래서 보세요.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뭐 악기를 하나 다룬다든가 또는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중산층은 그게 아니에요. 집이 몇 평이냐 이러고 있잖아요. 참 깝깝해 죽겠어. 그게 바로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인지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럽은 중산층이 문화활동이라든가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어떤 현물적인 월급이 얼마냐? 평수가 몇 평에 사냐? 차가 몇 cc짜리냐? 이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우리가 교육이
인지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타자녀 교육은 정말로 대종사님께서 완전히 내 자녀 떠나서 타자녀를 교육시켜라. 완전히 열린 미래의 교육관입니다. 정말. 예. 그리고 그 교육도 단순히 과학교육만이 아니라 전반적, 전인적 교육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내 나라와 국가를 넘어서서 교육을 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러죠? 그래서 제가 거기 썼어요. 지자에게 하는 불공, 배우는 불공과 또 우자에게 하는 가르치는 불공이 상호 보완 관계로서 계속 배운 사람이 가르치면서 또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배운 사람이 다시 가르치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교화와 교육 훈련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사실 크게는 교화 교육 훈련이 한 몸입니다. 한 몸이요. 그러나 굳이 또 세분해서 좀 설명하자면, 교육은 주로 이제 아까 도학, 과학해서 말로나 글로 주로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교화는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것이 되고, 훈련은 그것이 하나의 관념이나 어떤 배우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으로 실천해서 나타내는, 반복을 통해서 나타내는 데까지가 바로 훈련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자타국환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뜻을 크게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진리를 알면 됩니다. 진리를 알면 자동으로 타자녀의 교육을 하게 돼요. 예. 원불교를 모르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인지가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이게 다 교육사업에 합력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음에 국한을 트야지 이게 타자녀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족주의를 넘어서서 전체 이론주의, 전체주의, 대세계주의 이런 관점으로 가면 국한을 벗어날 수가 있다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